이게 약간 좀 딴 나라에 살고 계시는 느낌이 팍 나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꼭 읽어드려야만 되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네. 이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 30대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 팀이 있는데요. 이 연구팀이 성인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6월 달에 이 조사를 해봤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어떠한 종류의 사회 심리적인 그 상황을 지금 갖고 있느냐 확인을 해봤더니 뭐 자세한 내용은 기사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024명을 대상으로 만 18세 이상 6월 10일부터 14일 동안 그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2%가 그러니까 5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 그냥 우울도 아니라 장기적 울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요. 이 가운데 심각한 수준의 울분을 겪는 사람은 9.3%나 된대요. 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심각한 수준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30대들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지금 국민이 이런 상황이라는 걸 대통령은 과연 알고 있을까? 네. 대통령이 얘기하고 오늘 얘기한 국정브리핑에서 얘기한 거 전부 다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대통령님 도대체 어느 나라 살고 계신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그곳이 어디든 대한민국은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모든 상황의 판단에 대해서 뭐 의료 행정 문제 없다, 경제 살아나고 있다, 막 이런 얘기했을 때 이제는 약간 이 사람 제정신이 맞나? 약간 무서워졌습니다. 네. 지금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대통령 그 국정 브리핑이 있고 나서 그 브리핑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 그 함은경 마포갑 네네. 위원장하고 같이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한동훈은 잘 모르고 용산하고 잘 통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침에 오늘 그 국민의힘 연찬에 대통령 반드시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요? 방금 뉴스가 네. 반드시 안 왔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정면으로. 그러니까 연찬에 안 온 건 이게 처음이에요. 윤 대통령이? 연찬회에 안 온 거. 예. 안 온 건 처음이고. 왜 안 왔나? 예,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그 저기 행사 중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 부분을 설명하자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대표가 네, 자리를 떠버려서 그러니까 이 사태가 기자회견 전부터 시작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와. 의료개혁 아무 이상 없다 그랬는데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항의 표시지. 오늘 반응이 네. 저 대통령 기자회견 문제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본 거고 대통령도 국민의힘 왜 이러냐 니들 나한테 대드는 거냐 나 기분 나빠 안 가. 그리고 한동훈은 나 장관 보고 안 받아. 오늘 지금 방금 오후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분열이 네. 시작된 겁니까? 뭐 이미 사실상 잠재돼 있던 분열이 것이 있었는데, 드러났는데 이제는 숨어서 대화할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감정 표출을 해버린다. 오후에 들어온 여러분 처음 듣는 소식인데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 그리고 각자 생각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과 관련해서 최상위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대표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의료 문제와 관련된 것 당정 간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까? 소통 원활하다 하는데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만 하면서 한동훈 얘기를 일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그동안에는 좀 예의상으로라도 숨기고 좀 뭔가 수습하려는 내부적인 노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하지 않고 그냥 노골적으로 상황을 다 드러내는다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이제 1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당 이재명 이재명 대표와 대표하고 국민의힘 만나서.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네. 특검 관련된 논의 오늘 민주당이 뭘 내놨습니까? 자, 알겠다. 제3자 추천하자. 대법원장 니네가 추천하고 원하는 거 다 하겠다. 국회의장 하는 대로 받아서 우리가 먼저 낼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민주당이 지금 재발의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자, 아니 이것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의대 정원 한시적 중단 유예 발언에 대해서 잘했다.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잘했다 그랬어요. 이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벌은 한동훈을 이재명 대표가 챙기는 거야. 어머나. 지금 모양이 그렇게 가고 있어. 이거 대단히 흥미로운 판이에요. 그렇네. 예, 아주 여러분들 귀추를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오늘 뭐 따질 게 많이 있는데요.
제가 좀 숨겨놓은 여러분들이 기자회견에서 보지 못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가 저도 쉴드를 치면서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네. 그 제가 하나 제안할 건데요. 네. 사실 우리 정기현 대표가 취재를 엄청나게 단독으로 많이 해와요. 네. 그래서 우리 방송하기 전에 우리들한테 살짝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정작 방송을 하면은 네. 용기 있게 그거를 말을 자꾸 잘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좀 정확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보는 조심조심해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저 사람? 왜 말을 하다가 말지 이런단 말이죠. 일단 취재를 했는데요. 네.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도 뭐 하여튼 이런저런 네. 데 많이 올라가 있던데 조금 수위 조절을 해야 한다. 네. 위험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다 해서 조심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네. 오늘 기자들이 사전에 질문지를 주고받았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중요한 질문을 안 한 게 있어요. 뭐요? 그 미리 이야기를 할까요? 네네네. 네. 자, 지금 방통위원장과 관련해서 아. MBC 박문진 이사, 자, 언론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저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서 이제 박문진 이사들이 이미 임명돼 있던 이사들로 MBC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방통위 정상화와 관련된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20명이 질문을 했거든요. 네. 기자들 아무도 안 물어보고. 84명 중에서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아무도 질문을 안 했고 공중파 중에는 MBC만 질문해서 뺐습니다. 예. 아 진짜 또? MBC는 MBC만 뺐고 MBC는 풀단에서 영상도 못 나가게 하더니만 이제 이거 질문도 저기 못하게 하고. 현장 중계 영상도 오늘 MBC가 못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못하겠다면서. 풀단에서 못하게 했어요 그거는. 그래서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야 하는데 유독 방통위와 관련된 부분을 뺐다. 언론 문제를 빼버린 거예요. 언론인들이? 언론인들 스스로가 해야 언론인 되는데. 스스로가 빼버렸는데 이게 풀단에서 협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대변인실, 홍보수석실에서 요청을 한 것인지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방- 묻지 말라고?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잖아요. MBC 박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된 부분에 왜 질문이 빠졌느냐. 그렇죠. 지금 84분이면 충분하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질문을 가지고 이걸 보태기 질문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왜냐면 KBS 이사들도 지금 다시 똑같은 걸 신청을 다시 한 소송했죠. 상황이잖아요. 예. 이게 KBS하고 MBC는 공영방송인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사실은. 예. 그렇죠. 방통위원장도 지금 탄핵까지 갈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런 말을 대통령도 말을 안 하고 기자들도 기자들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있을 수가 자, 있는 대통령이 일이야. 할 말이 없으니까 기자들이 일부러 묻지 않았다. 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대통령실 출입을 왜 합니까 기자들이? 이미 그 언론사 풀단에 들어갔던 언론사들이 쫓겨난 것도 몇 군데 있는 거 아시죠? 다시 회복을 시켜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기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정말로 기자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대통령 편들기를 아예 마음먹고 한다고 생각하면 우회적으로 저렇게 비틀어서 질문할 게 아니라 명품백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요. 두루뭉실하게 질문을 해버려요. 맞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오늘 기자들에게 매우 실망을 했다. 아마 기자단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국민이 묻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질문에 답변을 하면 당연히 노영희 대통령이 대답을 잘못하면 정계환 기자가 그거 다시 한 번 더 묻잖아요. 그렇죠. 물어야 되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어. 없지. 예. 그 이게 무슨 기자회견이 자 이거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세요. 라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 반드시 미디어 오늘에서 취재를 좀 해줘야 한다. 아니 근데 짜고 치고 한 게 걸렸어요. 왜요? 맨 마지막에 네. 그 끝나고 나가는데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오늘 대변인이 사회를 봤잖아. 근데 말하는 게 마이크로 나와 버렸는데 뭐랬어요? 저기 안 보이게 잘 접어. 많이 지켜보잖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인데 접으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기자 미리. 명단이었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막 무작위로 누구누구 한 게 그게 아니라 아니고 어머나. 시나리오가 있었던 가운데 이제 끝나고 다 일어서고 이럴 때 이걸 빨리 찍힐까봐. 접어. 행정관한테 하는 말이에요. 진짜 다 접어라 이제 그냥 다 접어. 접어 그냥 대통령실 다 접어. 이러다 말한 게 걸렸어. 아니 그러면 차라리 솔직하게 사전 질문을 받았고 그중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하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자유롭게 질문하도록 해서 추가 질문도 받아야 되는 것이 기자회견의 원래 목적이잖아요. 네. 솔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기자들도 잘못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돌발 질문이라도 사실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특징은 A를 질문하잖아요. 그럼 A에 대한 대답을 안 해요. C를 혼자 대답해요. 딴 사람은 그래도 A 다시라도 하는데 이분은 C를 대답해요. 이해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일부러 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회피하려고. 그렇게 할 때 보통 기자들이 제대로 된 기자들이라면 내가 A 질문했는데 왜 C를 대답합니까? 이 C는 A랑 무슨 관계입니까?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A2 다시 이런 걸 대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대통령과 아, 기자회견이든지 그래요? 브리핑이든지 여기에서 기자들이 질문한 것 중에 그런 게 하나라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거는 문재인 하나도 대통령 없어요. 시절에도 이랬습니까? 언론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면서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어떤 좀 마음에 들어하는 질문들만 쏙쏙 골라서 했었습니까? 근데 고려는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네.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질문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프리토킹입니다. 라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밝히면 되는 거지. 밝혀서 해야죠. 왜냐하면 엄중한 국가 현안이 있는데 여러 질문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질문이나 집중되면 주제를 안 좁혀서 할 수도 되니까.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84분을 하는데 정말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고 단선적으로 질문하고 답변 나오면 끝이야. 왜 기자하냐고요. 그러면 브리핑 받고 그냥 기사 써주면 되는데 그렇죠.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는 기자들이라도 역할을 대통령실에서 해야 하는데 아마도 걸리면 또 출입정지 뭐 이런 거. 출입정지 이미 된 데가 뭐 많죠. 하여튼 N사도 있고요. 네. T사구나. T사도 있고 Y사도 있고요. 복원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탈되는 순간 출입이 정지되는 위험 때문에 알아서 긴 것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언론계 출신 선배들이나 현직 기자들이 한숨을 쉬면서 네. 정말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더욱더 국민의 그렇지.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진짜 사전에 예상되지 않은 질문을 막 기자들이 잔뜩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서도 또 대통령한테 막 뭐라 그러고 그때 당시에 그랬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짜고 쳐줘라 이런 것을 너무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물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해가 안 가요. 한번 저기요 유튜브에 많이 떠 있으니까 백악관의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아수라장이야 그냥 막 서로 손 들고 소리 지르고 나가려는 대통령한테 막 뭐라고 물어보고. 퍼보니까 나가려던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답변하고 완전 아수라장이에요. TV12님이 그러네. 미국 기자들의 발톱에 때만도 못한 대한민국 기자들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기자 출신이어서 참 죄송하기도 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라도 제 역할을 하면 대통령도 잘못된 길 가는 길을 바로 잡기도 하고 국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는 마음도 좀 언론이나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오늘 주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본 것은 의료와 관련된 대통령 네. 이야기였습니다. 지방 종합병원에 가봐라. 네. 잘 돌아간다. 와, 최근에 제가 국립대학병원에 누군가 긴급한 환자가 있어 연락해 보니까 아예 응급실로 올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하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정치권의 후배도 남편이 네. 최근에 급성 뭐 이런 상황이 생겨서 네. 병원을 못 가가지고 정말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초상신일 줄 알았대요. 야당한 의원의 아버님도 병원장이신데 돌아가셨잖아요. 김한규 이제 제주도에 네. 있는 이제 국회의원 아버지도 네. 응급실을 못 찾아가지고 뺑뺑이 돌다가 결국 돌아가셨다는 예. 얘기 기사를 그런- 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같은 꼰대들 요즘 사석에서 대화 내용이 온통 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직접 겪었거든. 예. 그냥 술 먹던 친구가 쓰러졌다고. 친구가 네. 그래서 앰뷸런스 안에서 응급실을 못 잡아가지고 1시간 이상. 계속 뺑뺑이 예. 도는 거예요. 아니 아예 앰뷸런스가 못 움직였어요. 전화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온통 주변에 지금 화제고 네. 이번에 이제 집안에 어르신들이라도 있으면 걱정이 더 커요. 우리 당연하죠. 세대가 제일 책임이 많은 세대거든. 그러니까 온통 화제가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사 부족 원래 그랬고 의료교육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비상체제 너무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의 관리는 잘 되고 있다라고 저희를 안심시키고 있는 메시지를 내고 계시는데 의료 현장에서의 이런 체감과 이 메시지의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의대 중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에
이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뭐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현장에 우리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예. 저 이 말이 진짜 무섭네요. 그죠? 뒤집어 씌우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와.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에요. 그럼요. 이게 오늘 저 말이 오늘 여당하고 균열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한동훈 대표가 자리를 떠버렸다.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상태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이 균열이. 상황이. 예. 아니 균열이 아니, 문제가 아니라 아니 이게 국회의원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이걸 이런 이해가 식으로 안 가는 하는 게. 거야. 예. 그래서 그 신지호 전략기획본부장은 언론에 채널A에 나가서 아예 뭐라 그랬냐면은 네. 달나라 사람들 같다. 그리고 국가는 존재하는가 이래 물었거든요. 네. 그게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거든 이 얘기가.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의원이 가세했고, 네. 그 다음에 들리는 얘기로 아직 발언 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는데 최고위원회에서 그 인요한 최고위원의 발언이 네. 민주한 의사잖아요. 의대 교수죠. 의대 교수. 그런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안 알려졌는데 이 내용을 알기 전에 용산이 극대노했다는 게 먼저 알려진 거예요. 인요한 내 발언 때문에. 발언 때문에. 인요한 무슨 최고위원의 발언 발언을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의대 교수 입장을 얘기했던 것 그러겠지. 같아요. 그러겠지. 그럼 우린 가히 짐작이 가죠. 근데 처음에는 그 발언 내용을 다 비공개이라서 모르고 있는데 용산이 경로했다 이렇게 알려지니까 심각한 발언이 있었구나. 지금 그래서 거꾸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뭐 아까 얘기했던 함은경 의원도 똑같이 얘기해요.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자기도 직권 세력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래 놓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야당까지 갈 것도 없어. 여당 네. 안에서. 여당 지금 안에서도- 여당이 지금 자기들이 녹아버리게 생긴 거야 이게. 아니 여당 의원들도 너무 심각한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뭔가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거나 뭔가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하거나 조치를 취하거나 이러는 게 보여야지 본인들도 맞아. 실드를 치고 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대요. 아니 하나도 없고 제일 먼저 시작한 건 안철수 의원이에요.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도 아닙니까? 의사죠. 그렇죠. 그분이 저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올해부터 지방의료부터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아이디어를 냈는데 제가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한 건데 오늘 대통령의 저 말 있잖아요. 네. 이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가 있어요. 왜냐? 왜요? 그 법 3조에 보니까 제 12항이더라고. 거기에 우리나라 핵심 기반 보호라 그래서 11개 분야 핵심 기반이 망라돼 있는데 주로 네. 에너지, 물류, 정보통신, 식량, 상수도, 네. 보건의료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해당 조항을 다시 찾아보니까 네. 그 국가 핵심 기반 시설 330개 정도가 지정돼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 관리 기관의 임무가 나오는데 평소에 지속적인 기능이 보장돼야 되고 이거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네. 평가하고 예방하고 연말에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우수기관은 포상해라. 여기까지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행안부 홈페이지에 엑셀 파일로 첨부 파일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보건의료기관이 30개가 지정돼 있는데 6개 병원이 지정돼 있더라고. 그런데 2주 전에 그게 조선일보부터 쓴 기사인데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셧다운 네네. 다가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데 충북대병원이 거기 핵심 기반 그 지정 시설에 시설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진짜요? 그럼 이거 셧다운 됐는데. 당장 야당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러니까 이게 뭔 고발해야지. 얘기냐면은 이 국가가 핵심 기반이라고 이걸 지정한 이유는 설령 지진이나 전쟁이 일어나도 이 기간만큼은 절대 지켜라. 지켜야 된다. 절대로 해야 된다. 지키라고 한 거야. 네, 이거는 그렇죠.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아주 센 법이에요. 아.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와 관계된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병원이 섰어. 그러면은 이거는 의료개혁은 두 번째 문제고 그렇네. 일단은 행안부의 이상민 장관을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충북대병원이 그 권역에서 유일한 상급 응급시설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건 전쟁 때도 지키라고 돼 있어. 근데 대통령이 나서서 망가뜨립니까?
그랬는데 2주 전에 거기가 이제 셧다운 된다는 기사가 나오고 지난 2주간 아무 조치를 안 취한 거야. 맞아요. 충북 그러면 이거는 병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 기반보를 위반한 것이 되니까 네. 그걸로 한번 고발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참고로. 이거는.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이 항상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해야 되는 개혁이 네. 있어요. 예를 들면 저기 국방 개혁한다고 휴전선 안 지킬 겸 안 되죠. 국방 개혁을 해도 그치. 군 구조 개편을 해도 휴전선은 이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생활 안정은 이거는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성의 문제라고 법령에 돼 있는 거지. 네. 그렇죠. 이걸 침해하면서까지 개혁이 정당하다는 명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와. 읽어드릴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2조가 중요해요. 기본 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한다. 세상에. 그리고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과 재산 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완전 반대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좋은 아이디어. 국가 핵심 기반 보호 항목을 보면은 그렇죠. 330개 되는 요 시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보호하라고 돼 있다. 빨리 이재명 대표님한테 전화하세요. 전화번호 알아요? 아니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은 네. 다른 건 몰라도 개혁이고 뭐고 다 좋은데 네. 이게 개혁에 반대하는 의사증원에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이렇게 살펴보고 하다 보면 이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 그렇네요. 이게 제 아이디어예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자, 이진희님께서 네. 이진희님입니다. 청주에 사는데 충북대 없으면 다 죽어요라고 했는데 응급실 셧다운 됐다니까 이 소식을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지금 현재 건강하게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혹시라도 긴급 상황이 되면 아니 다 셧다운된 건 아니고 충북대. 응급실에 일부 요일을 예. 이렇게 이제 완전히 100%는 아니고. 네. 제가 충북에서 진짜 안타까운 뉴스를 얼마 전에 봤거든요. 3세 여아가 맨홀에 빠졌다가 심폐소생으로 이게 돌아왔는데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결국 사망했어요. 아유, 세상에. 그런 일이 이제 더 많이 정말 일어나요. 가슴 그렇죠, 아프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인식은 아무 문제 없다. 지방 종합병원에 가봐라. 한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도 병원에 몇 명의 부탁을 받고 연락을 해보니까 정말로 응급실 요즘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됐는데 대통령 인식은 이렇다. 오히려 문제가 없다. 개혁을 위해서 참을 수 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목숨을 걸듯이 지금 지키고 있는 병상을 지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의사 있죠, 간호사 있죠, 간호조무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정신승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분들 지금 맞아요. 더 못 참고 근데 너무 힘들어서 더 더 지킬 못해요. 수도 없는 거예요. 한계 다다랐어요. 한계.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가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합의한 상황에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이 상황을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이 이야기만 하더라도 계속 시간을 써야 하는데 네. 다른 소식으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네. 4대 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잘 됐다 이런 이야기도 또 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고 여러분들께 실제 숨어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병 그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뭐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뭐 이미 거기서 뭐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지난번 그 5월 10일 우리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경찰에서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거의 뭐 책을 내듯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자,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한우기님께서 이런 이야기 올렸습니다. 아이가 다쳐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상처가 깊으니 순천향 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해서 갔답니다. 손가락 봉합이 가능한 의료진이 없다. 그래서 강남으로 2차 병원을 소개해줘서 강남까지 가서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다. 아니 어떻게 순천향병원에 손가락 봉합을 봉합할 사람이 의료진이 있다는 거예요. 봉합해줄 사람이 손가락 없다는 봉합은 아주 기본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의료진이 없다는 것인데 세상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대통령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 보여줬고요. 조금 전에 네. 이제 특검과 관련된 부분도 자, 저 내용은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특검 이제 새로 발의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야당에서. 1일 날 네. 한동훈 대표가 전격적으로 같이 하자고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노인께서 어떻게 보세요? 아, 그게 조금 또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합니까?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이렇게 뭔가, 왜냐하면 본인이 뭔가 좀 표를 얻어야 되거나 뭔가가 딱 있지 않는 이상은 약간 태도를 좀 흐리는 그런 제스처를 그동안 많이 취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총선하고 그럴 때 또 자기가 당대표하고 있을 때만 해도 우리는 특검, 제3자가 특검 추천하는 것만 받겠다. 딱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민주당이 안 받을 줄 알고 그 얘기를 꺼낸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그래 알았다. 우리가 받으마. 빨리 해라. 그랬더니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딴소리 하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그 멋쟁 해병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제보 공작했다. 이것도 집어넣자.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 멋쟁 해병 카톡방에 있던 그 제보 공작이라고 하는 사람들. 김주영 변호사. 예, 우리 그 하고 저. 김종대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알았다. 우리도 하겠다. 우리도 받겠다. 우리 받겠다. 나 특검 받겠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말을 탁 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근데 오늘 조경태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그랬대요. 특검, 최혜병 특검 안 할 수 있겠나? 이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가지고도 그러고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다.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저는 오늘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다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경찰의 조사가 나온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아무리 듣자마자 그게 없는 거야. 근데 대통령은 그냥 혼자 자기 생각에 지난번에 청문회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외압 없다고 다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혼자서 지금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 법사위 청문회 때 다 보셨지만 네. 거기서 다 조목조목 다 사실은 다 얘기해 줬잖아요.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실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이시원이 뭐라 그랬습니다. 중간중간에 나와서 실토하듯이 말한 사람 다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획대들은 전부 다 수사 외압이 있는 것으로 사실은 저는 다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 혼자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보고 그랬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오늘 이 일을 기화로 도화선이 되어서 이제 아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렸다. 국민의힘도 아예 대통령과 결별할 각오로 특검 받아서 김건희 문제 반드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수사까지 받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난번 특검에서 여당 이탈표를 2~3표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까? 3표 정도로 봤죠. 우리가 3표? 그때. 예. 이걸 보는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한동훈 친화적인 특검안을 발의했을 때 이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고 네. 두 번째 거기서 한 가지 그 공개된 저기 이탈표는 안철수 의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 마지막 그 표결 붙기 전에 한겨레에 묘한 기사가 나요. 뭐요? 저기 그 여권의 모 인사가 익명 기사인데 네. 저기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얘기를 대통령실로부터 들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핵심 관계자로부터 나는 그때 최혜병 문제로 작년 7월 30일 날 대통령이 경로하는 거 들었어. 이게 한겨레 신문 일면에 나가. 네.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안철수 의원이 아니냐 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 진실을 들었거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그냥 자기 소신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투표를 한다. 예, 투표를 유독 한다. 이 건에 관해서는 네. 의료개혁도 이 말을 약하게 하는데 이건 확신을 갖고 안철수 의원은 주로 이야기를 했고 네. 실제 그걸 행동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 내에서도 이제 이런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진실을 알아가다 보면은 그리고 의정대란 이런 게 또 촉진제 역할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한 2년간 뭐에 취해서 사는 거 아니야? 이거 당이 이제 소멸의 길로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진실은 이거래 사실은. 이런 어떤 분위기가 나올 법하고 이게 이탈표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네. 난 그런 어떤 분위기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국민이 진실을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했던 거 아닐까요? 겁이 났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믿음이라는 게 진실을 가공하기도 하고 설마 그랬겠냐 뭐 외압을 넣고 경로를 했겠냐 이게 대체적인 정서였던 거지. 이게 대체적인 국민의힘의 대체적인 정서. 정서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진실은 있구나. 네. 이러다 보면 흔들리게 돼 있거든. 네. 난 그런 국면이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 그런 일이라고 봐요. 우리가 보는 진실은 있는데 아니라 그러네. 이때가 문제다. 이때 빨리 그럼 특검을 그거 발의해가지고 투표하면 그러니까 난 민주당이 서둘러올 필요도 있다고 봐요. 자, 서두르고 1일 날 이제 여야 대표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상상 못하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기회가 왔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무지개 너머님께서는 김종대 의원께 네. 정의로운 분 언제나 응원합니다 라면서 슈퍼챗을 5만 원 보내주셨는데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 슈퍼챗은 저희들이 방송 끝나고 출연료 청산할 때 반드시 진짜. 출연자께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꼭. 그렇게 네. 하지 말고. 저한테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아니요.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 방송 나가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 받은 적이 없어요. 예, 오늘부터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 공익 기부를 한다든가 아, 좀 이렇게 기부 하는 좀 거예요. 그만해요. 방송 발전을 위해서. 기부 좀. 아. 받아서 조치를 하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 슈퍼챗 보내주시면 노영희 변호사를 찍든 우리 오윤혜 오정TV 대표를 찍든 어머나. 김종대 의원을 찍든 보내주신 것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30%는 구글에서 떼가니까 그거 네. 빼고 와요. 어쨌든 구글까지 그것까지 걱정하세요, 공개하면 지금. 보내주시는 아니, 분들이 실제 왜 들어오는 구글이냐. 분이 어쨌든 네. 슈퍼챗 보내주신 예, 분은 슈퍼챗 보내주신 무지개 분들. 너머님이시고요. 네. 무지개 너머님 감사합니다. 아까 저기 닭님도 날개 없는 닭 푸드득 아, 예. 네. 그렇게 이제 슈퍼챗도 보내주시니까 저희들이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요. 또 좀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것을 정성껏 슈퍼챗을 출연자께 보내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윤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호영님, 김미아님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셨는데 건강이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피니오님도 맞아요. 질문 주셨는데 예, 이런 대답 똑같이 드리고요. 스픽스 너무 양심적이에요. 이승윤님이 서픽스 그러시네.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영선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월드비전에 기부 좀 하라고 휴고 보스님 아마 월드비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좀 더 좋은 방송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나름의 분석 취재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정보도 소중합니다만 또 그 이면에 기자들이 밝히지 못한 내용 하나하나 알려드리기 때문에 정치가 돌아가는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서픽스의 역전의 용사들 항상 곁에 해주시면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한동훈 이제 대표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도모하겠다면 저는 일일이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럴 수 오늘 이 있겠네요. 국정 브리핑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이 네. 내일 보나만 합니다. 언론, 신문, 방송 이제 왜 이런 내용으로 했느냐. 사실 오늘 오후에 종일 했던 언론사들의 접근이 팩트체크였어요. 진실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른대란 문제 대통령 말이, 그렇죠. 최병 특검 마찬가지죠. 그리고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갑자기 뭐야? 전 정부를 다 또? 싸그리 잘못된 걸로.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백 조를 써서 저출생 문제 뭐 했느냐.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니까 대통령이 딴 나라 산다. 아까 말씀하셨고요. 어떤 분은 알고도 찔러버린다. 그리고 책임 안 져도 된다. 이미 나를 따라오는 지지자들은 30%가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국정TV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 방송을 계속 봤는데요. 네. 댓글에요. 윤석열 대통령 짱짱짱짱짱짱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요? 한 명이? 아, 여러 명이? 아니 몇 거기에 동접자가 한 7천 명 정도 되는데 7천 명 맞네. 다요? 윤 대통령 제대로 국정 운영한다. 야당 싸그리 없애라. 특검은 무슨 소리냐. 라고 하면서 와. 똑같은 사안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고 와. 할 정도로 그렇구나. 댓글이 KTV를 통해서 나오는 그 생방송 장면에서는 제가 충격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걸 믿고 대통령 가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몇 퍼센트인지 와. 중요하지 않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추정스럽게 또는 투정기 있게 아니면 약간은 좀 가르치고 설득하는 이런 거 없이
막 좀 공격적으로 갔던 것도 대통령의 지금 어중은 너희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고 이제 했던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자, 이것이 이제 내일 과연 여론에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이제 이번 금요일에 지금 여론조사 하지 않습니까? 네. 먼저 누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할 말 했다라고 갈 것이냐 아니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냐 이 부분도 좀 분석을 해보시죠. 저는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왜냐하면 대통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하는데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역시나 본인이 내세운 사람은 난 한 번도 떨어뜨릴 수 없어. 이걸 가지고서 또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역대 대통령들은 만약에 국회에서 이렇게까지 장관 후보든 누구든지 간에 옳지 않다. 이 사람들 문제다라는 국가 간에 특히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나오면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이라도 어쨌든 국회 말 좀 들어주고 한두 번이라도 이거를 좀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대통령님은 이거를 본인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네. 지금까지 나온 인사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고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해도 사실 옛날에 나온 장관 후보들은 제일 문제된 게 위장전입 이런 거 문제 아니었어요? 그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는 뭐 그냥 국가 간이 있음스러고 나는 일본 사람으로부터 태어났다 뭐 이런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정도도 다양한 국가 간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어떠네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국무위원 될 사람이 그런 국가 간을 가지는 걸 우리가 용인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리 보수층에서 대통령을 좋아하고 아무리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는 마음들이 다 떠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두 가지인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시게 되는 건 이런 측면이라고 봐요.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면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개혁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다. 본인이 마치 지사적으로 앞서서 다 하는 걸로 목표지상주의를 얘기하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협치가 사라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그 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도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표지상주의가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응급실에 뭐 국가 핵심 기반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은 어떤 개혁이라도 국민 생활의 기본은 지켜 나가면서 그 기반 위에서 어떤 그 개혁으로 나아가는 건데 이건 판을 다 깨는 개혁일 수도 있고 그 피해가 나한테도 올 수 있겠구나. 그럼요. 이런 부분을 좀 체감하는 구체적인 경로가 생겨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뭐 부동산, 주식, 뭐 재정 이거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네. 그거는 몇 단계 돌아서 와. 그런데 이거는 바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게 총선 때 우리가 왜 대파 논란이 그렇게 커졌는가를 한번 기억합시다. 그게 대파 논란이 그게 뭐 내용이 그렇게 뭐 대단했습니까? 솔직히 그냥 해프닝이었어요. 그런데도 체감이 되기 때문에 커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의료 문제 뭐 이런 것들 또 얘기하는 것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실상을 깨닫게 된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수사할 수도 있다. 본인이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을 직접 방문 조사했다라고 했는데 그 영상 보면서 얘기 나눠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이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여쭙고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제 예를 들면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하는 거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조사 방식이라든가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찌됐든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맞고요. 안 한다 그랬으면 언급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 언급을 하고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 전직 영부인들 조사하러 갔을 때 그때도 검사들이 핸드폰 뺏기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 전직 영부인들이 주가를 조작하고 고속도로를 휘고 영상 뇌물로 받는 것 영상으로 전 국민이 다 봤대요. 그리고 우리들도 진짜 그러면 어이가 없네. 의은혜 씨 만약에 검찰에 고발당해가지고 내지는 검찰에서 우리 집으로 수사가 오세요. 들어가면 그러면 핸드폰 다 놓고 오세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직 어이가 없네, 대통령인 진짜. 권양숙 여사도 그렇고요. 실제로 그 참고인인데도 결국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저게 팩트 체크해서 다 걸리는 틀린 거예요. 것으로 거짓말이에요? 심지어? 거짓말이죠. 그렇게 이제 일부 방문 조사를 한 것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사안은 전직이든 현직이든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 더욱더 법의 집행이 엄중하다는 공정하고 것을. 엄중하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니 그런데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방문 조사를 하고 나서 이튿날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 죄송하다. 네, 사과드립니다. 맞아요. 사과했죠. 우리가 저기 여러분께 약속한 원칙을 지키지만 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렇게 뼈 아프고 저기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 정말 처음 봤어.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진상을 파악하겠다. 그다음에 네. 나는 알선 수재로라도 조사하라고 했는데 중앙지검이 안 한다 그러더라.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또 이미 부산 고검자로 가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했던 것과 전혀 다른 해석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댓글로 이름은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제발 좀 모자이크 처리해서 방송 좀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제가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라는 채널 있잖아요. 네. 거기에 늘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왜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지 잘 몰랐는데 네. 지금 댓글로 시청자 한 분이 제발 모자이크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떤 마음인지 저도 이해가 이제 되는데요. 어찌됐든 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 오늘 팩트 체크를 했다는 그 언론의 대다수 언론이 움직이면 결국 거짓말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다 거짓말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대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 저는 이거 직접 진짜 한 줄 알았는데 임의조사 영부. 이미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네. 다 불려가서 대검에서 참고인데 조사 받는다고요. 또는 지방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청이나. 영부인 전직 영부인 집에 가서 조사한 게 뭐가 있었었죠? 누구를 조사했었죠? 권양숙 여사한테 방문 조사를 한 건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건 외에는 없어요. 그분은 그리고 피고인이 아니었잖아요. 참고인이었죠. 그러니까 참고인이었잖아요. 피해자 아니었고. 그러니까 다르죠. 경우를 한번 보세요. 그때 명품백 받았다? 이게 말이 말이 안 되겠어요? 되는 소리죠. 대통령 하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그거랑은 완전히 사건인데 다르고 그다음에 자기가 지금 본인이 된 대통령이고 본인 부인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부분이 그러니까. 많았는데 나는 옛날에 나도 그랬으니까 우리 와이프도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네. 거 아닙니까? 카멜리아님께서는 대통령 얼굴뿐 아니라 목소리가 좀 불편하니 목소리도 아이고, 빼주세요라고 아니, 하는데 네. 그러면 참고로 방송이 이해해 안 됩니다. 주셔야지. 야, 이거는 뭐 우리가 불쾌하긴 하더라도 그거는 뭐 어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지난번 KBS 인터뷰 때 뭐 조그만한 뭐 손가방 뭐 이렇게 파우치. 얘기했잖아요. 진짜 맞아요. 그거 할 때요. 그때는 뭐라 했습니까? 대통령이 박절하게 거절하기 거절하지 못해서. 어려워서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 10년을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은 아니 이렇게 조사하는 거 별 문제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보다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더 강경해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대통령이 뭔가 지금 생각이 달라진 사안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혜병 건도 수사가 미진하면은 제가 특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말이 네. 외압이 없었다로 결론을 내린 그렇네. 거니까 이거는 몇 단계 더 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 약간 그래요. 의대 증원의 의료 붕괴 이후로 어쨌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나 최혜병 관련된 언론 이슈가 많이 줄어들긴 했거든요. 이게 너무 민생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혹시나 그걸 감추려고 더 이렇게 붕괴 현장을 내버려두는 거 아닌가? 이런 갑자기 섬뜩한 생각도 듭니다. 야, 그건 진짜 진짜. 명을당촉한 그거까지 위험한 그렇게까지 할-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야. 진짜 자, 그래서 제가 즉흥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실제 진실을 알고도 거짓말 시킨다. 1번. 정말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은 저걸 확신하고 있다. 2번. 어느 쪽입니까? 오연혜 우리 대표부터. 저는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도 일부러 거짓말 시키는 1번.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거는
모른다라고 한다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모르면은 거짓말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의 그런 뜨거운 부부 사이로 인해서 교육도 많이 받았을 뜨거운 것이고 부부 사이. 또 백인힙 총상가 뭐죠? 예, 백인- 맞아요. 백인 그러면서 많이 배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여사에 관한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의정 대란에 대해서 응급실 문제는 진짜 모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의정대라는 실제 현장 상황을 모를 수도 응급실 있다. 잘 예. 돌아가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하나는 알고서 그랬다면은 이건 악의적인 거고 예. 모르고서 그랬다 그러면은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진동한다고 네. 끊임없이.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 대통령이 만약에 모른다고 그러면요. 왜 모르죠? 우리들 다 아는 거를. 아까 충북대 응급실 월수금만 운영하는 거잖아요. 다 알아. 아까 좀 전에 김정대 의원이 한마디 하니까 여기 지금 댓글에 다 올라왔어요. 월수금만 해요. 뭐만 해요. 정확한 팩트들을 다 국민들이 알려주고 네. 있거든요. 그 월수금이 사실은 그 화목이금 셧다운인가?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이 왜 모르냐고 우리들도 이렇게 다 아는데 네. 대통령이 이걸 지금 꺼내가지고 국민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본인이 모를 수가 없고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모른다? 왜 모른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김종대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둘러싸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분이 안 듣고 사실은 내지는 본인이 불편할 만한 진실들은 보고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지금 체제가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지금 생각 안 할 수 없는 맞고요.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거짓 보고를 한다는 가정도 있지만 네. 실제로 보고를 받지 않으려고 본인이 안 한다는 것도 받으려고. 단독으로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을 그쵸.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으로 30% 지지자들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하느냐 이것만 가져와서 그냥 던지면 70%는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30%는 따라오니까 셧다운 됐다는데 무슨 셧다운이야 지방종합병원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발언을 계속 한다는 것은 네. 의료 문제만큼은 김종대 의원 얘기대로 실제 상황을 모를 수 있다. 나머지 특검 문제, 부인 문제 알고도 거짓말 시키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최병은 그렇죠. 압력을 넣은 당사자가 본인이니까 모를 수가 없죠. 예. 그런데도 외압이 없다 그러는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거짓말. 이건 대표적으로 아주 그 1번 사례된 네. 거고 응급실은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국가가 합리적 결정을 할 때 예. 지도자가 네.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건 합리적 지도자인데 이렇게 하려면 촉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반대 의견은 아예 못 올리게 하거나 딴 얘기하는 놈은 죽여버려. 이러면은 이제 지배자가 되는 거거든. 촉진자가 아니라 지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합리적이라는 건데 최근에 뭡니까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번역된 책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보면 우리나라가 다 보이실 거야. 무능한 것도 정말 화나지만 무능하면서도 사악하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예.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도리 같은 게 있잖아요. 사람이 아프고 누군가가 죽고 사고가 나고 이런 것에 대한 연민, 이런 감정이 아예 없는 냉소적인 인간 네. 같아서 이게 더 너무 가슴 아프고 더 분노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야, 자, 그 분노시키죠. 이승민 님이 오늘 스펙스 내용 너무 좋다고 아. 예. 회원 가입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그 냉혈한 같아 보이는 대목이 어디냐면은 네.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 반응 사실 올 필요 없는 환자라. 꼭 그 생각하는 예, 예. 거잖아요. 예, 그 대목이 섬찟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3차 병원 가면 될 걸. 왜 여기 와가지고. 그리고 맨날 부족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출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공의 안 들어오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전공의 쟤들 다 돌아와. 못 버텨. 오게 돼 있어. 네. 이런 가정에서 출발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무너지는 판인데 일견 무능하기도 하지만 비정하구나. 네. 이게 정말 뭐랄까 자기가 지켜야 될 나라입니다. 네. 자기가 이거 보호해야 될 국가 핵심 시설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마음 아파요. 가슴 아픈 사람이 내가 죽을 판인데 병정의 상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큰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큰일 아닙니다. 작은 데 가세요. 라고 안내를 하는 것이 국가 의료체제의 기본이지. 야, 너 병이 큰지 작은지도 모르는데 왜 종합병원에
응급실만 계속 찾아가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본인이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할 거예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쓰러져서 8바늘을 꿰맬 정도로 상처가 났으면 세상에. 이제 노인이시잖아요. 그쵸. 혹시 내 상처가 그럼요. 뭔가 그러면 큰 병원 응급실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또 욕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걸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건복지부 조은규 장관도 얘기가 그거예요. 야. 부족하지 않다는 거야. 부족하지 않은 이유는 대다수가 나이로 환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다 우리가 약간 보험 사기 치듯이 우리가 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그 계시는 얘기 건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 인식이 아니한지. 그래서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있다고 오윤혜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네? 슈퍼챗이 또 들어왔습니다. 아유. 오윤혜 아, 뭐를 대표님을 위해서. 어쩌는데요? 왜? 아까 과소비 하시는 무지개 너머님이 네. 장유유서라고 하는 말 때문에 네. 슈퍼챗을 다시 보내주셨는데 이승민 님도 오윤혜 여기 대표께 꼭 스페이스 듣다 오셔가지고 또 스포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오늘 왜 이리 예. 다들 이러죠? 고맙습니다. 하여튼 감사해요. 여러분들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칠당입니다. 대통령실에 몰려가가지고 네. 김문수 장관 김문수.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서류 접수도 못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돌아 나왔는데 네. 대통령이 보란 듯이 오늘 김문수 임명해버렸어요.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와. 그러고 나서 난리가 난 유튜브 채널이 있답니다. 김문수 대통령감이다. 이 사람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열광했다고 하는 김문수 이 TV? 극단의 현실. 와. 우리가 비판하는 것과 정반대는 오히려 저렇게 하는 김문수를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대한민국 국무위원의 수준이 어떻게 이렇게 국격이 이렇게 어떻게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대통령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생각일까요?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또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 잘 몰랐죠? 10월 16일 날 여러분 서울시장 아닌 서울시 교육감 교육감. 보궐선거를 해야 합니다. 오늘 조희연 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네. 기억하십니까? 정교조 교사 출신들이 해직됐는데 네. 이분들을 공채 절차에 걸쳐서 채용을 했는데 이것이 직권남용이다라고 해서 공수처가 제1호로 수사를 했고 몇 년간의 1심과 2심, 최종적 상고심에서 오늘 확정이 되면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와. 거기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이 어떤 소회를 밝혔는지 잠깐 듣고 정말로 10월 달에 어떤 선거가 치러지는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28년에 5분의 해직 교사가 채용돼 학교로 복귀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떨어도록 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시 교육감의 책무였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습니다.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저도 회한이 얻지 없겠습니까마는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희연 교육감의 저런 이제 일종의 소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쵸. 선거로 바로 돌아가서 이제 10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보수는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나오는 것으로 돼 있고 아, 이주. 이름 기억나십니까? 박선영 전 자유신당 예, 알죠. 의원, 예. 조전혁 전 의원 이런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네. 진보 쪽에서는 마땅한 후보가 없는데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이름이 나오지만 출마 자격이 없고요. 쉽게 얘기하면 당적을 가졌다거나 교육계 경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보수 진보 간에 후보 단일화가 된다면 10월 재보궐선거가 과거에 강서구청장 선거처럼 판이 굉장히 커지게 돼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일단 선거 전망은 김종대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진보 단일화가 된다면. 이거 강서 재보궐 선거보다 선거 규모가 훨씬 큽니다. 네. 아, 그래요? 서울 시민이 다 투표하는 거니까. 아, 나도 하네요. 네. 어머나. 그러니까 수십 배가 크죠. 그래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는 제일 큰 선거입니다. 아, 이게 그러면 규모로 봤을 때. 지금 교육감은- 진보 쪽에서는 나오는 사람이 얘기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네요. 누구요?
그 김경범 서울대 교수, 그다음에 김용서 교사노동조합 연맹위원장,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최보선 전 서울시의원 이런 자, 사람. 그런 분들이 이제 거론이 되지만 이분들은 이제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네, 않고 맞아요. 정치권에서 맞아요.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지금 중앙대 독일어과죠. 네. 도구동문과에 있는 김누리 교수, 아, 김누리 교수님. 교육혁신 혁명 알죠. 뭐 이렇게 이제 맞아요. 내세우는 분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권에 관련된 또는 유명 인사들이 거론이 되는데 네. 당사자들은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한 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분들 정도이고 그렇군요. 보수 쪽에서는 이제 후보가 단일화되면서 중량감 있는 대중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내세울 수 있어서 이번 선거에 이제 판도가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주호, 박선영 이런 사람들이 좀 유력하죠. 네. 보수 쪽에서요? 네, 보수. 일단은 중량감은 있어 보여요. 보수 쪽 후보들이. 굉장히 중량감이 있어 보이는데 네. 약간은 진보가 좀 인물난도 진보 겪을 수 인물난이에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또 정권 심판의 여론하고 그렇지.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봐야 네. 되거든요. 이거는 야당이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볼 만하다. 저는 보수 해볼 진보도 만하다. 중요하지만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 사실 교육감 후보의 교육 정책의 방향이 진짜 중요한데 특히 많은 사람들은 공교육 강화를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공교육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제 교육감 선거에서 어떤 분이 나오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런 사람이 교육감 후보 나오면 좋겠다고 벌써 자연스럽게 댓글로 올려주시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박경미 홍익대 교수죠. 예전에 청와대 대변인 하셨던 분 이름도 나오고 네. 김누리 교수, 박경랑 님이 추천해 주시고요. 네. 802님께서는 최진봉 교수님도 좋다. 아니요. 저는 김누리 교수. 김누리 교수 좋다. 아니, 최진 교수님은 오늘- 방송이 하시잖아요. 오늘 노인 죄송해요. 변호사 이것은 실화인데요. 네네네. 제가 전직 국회의원 한 분하고 정치평론가하고 식사를 하는데 네. 이 이야기가 오늘 11시 한 40분쯤에 아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네. 점심 식사를 하는데 야 종대형 어디 갔노? 종대형이 어머. 나오면 교육감 무조건 된다. 라고 좋겠다. 김종대 의원 얘기를 하던데 네. 아마 교육계 경력이 네. 3년 있어야 되는데요. 있어요? 그건 되거든요. 대학에서 계속 교수님이잖아요, 강의를 지금. 했으니까. 진짜요? 그런데 네. 당적이 있어. 그런데 당적이 지난 1년 동안 네. 어떤 당에도 소속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출신들 중에서도 교육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무슨 교수가 있던데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이고 정교수 출신인데 이분도 출마를 할 수 없는 게 당적이 지금 있기 때문에 당적이라 하면 당원으로 가입. 어떤 정당이든 가입된 적이 지난 1년 동안 없어야 됩니다. 후보 등록 시점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보궐선거를 예상을 못했죠. 일설에는 이렇습니다. 원래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년 봄쯤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거가 있으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쯤 할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대법원이 방침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결정하면 10월 16일 날 선거를 해야 되니까 뭔가 국민을 전환하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 대법원하고 누군가가 협의나 양해를 좀 해줬던 것 아니냐.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이 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얼마 나와서. 전 빨리 나와가지고. 자기가 파악하기로는 대법원 쪽하고 당사자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내년 봄쯤 갈 것이다. 확정 판결이 올 연말쯤에 나면 내년 4월에 선거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결정되어서 조희연 교육감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한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선거판이 매우 이상하네. 커졌습니다. 그렇군요. 물경 8개월 가량 빨리 났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굉장히 이상하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 국면 전환을 시도해서 보수는 후보가 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국회에서 어저께 이주호 장관이 국회 출석했습니다. 출마할 겁니까? 말 겁니까? 자기는 출마할 뜻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현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구도나 상황으로 봐서는 보수 진보의 대결이 격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보수는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보수는 준비를 하고 있었죠, 지금. 이렇게 네. 빨리빨리 나오는 걸 보면. 그렇군요. 김누리 교수님은 혹시 뭐 이렇게 의사를 밝힌 게 있습니까? 아직 밝히지 않았고요. 아마 그분이 하마평에 오르는 건 맞는데 당사자가 이제 한다 성향이 좀 하지 그쵸? 않는다. 안 이제 그런데 이런- 이렇게 나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나서는 그런 분이 분은 아니에요. 아니시라서.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어쨌든 교육감 후보가 누가 되면 좋겠는지 의견이시면 올려달라고 하는데 역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 때문에 조직 동원 능력을 가진 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수요일 날 선거를 하거든요. 네. 그날은 또 공휴일도 아닙니다. 어머나. 그러면 그래요? 보통 투표율이 10에서 15% 정도 나오니까 조직 투표의 성향을 가지는데 과연 정권 심판 선거로 갈 것이냐 아니면 보수가 똘똘 뭉쳐서 인지도 높은 사람이 당선될 것인지 지금 알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현미님께서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교조 출신 그 의원이 강민정 의원이었다 이 말씀을 이제 해주시네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